이구동성 시간입니다. 이슈가 되는 현안을 짚어드릴 텐데요. 주로 찬반 양론이 치열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볼 신문은 경향신문입니다. 직업가치관 1위. 네, 이제 신문을 쭉 보시면요. 경향신문은 직업가치관 1위가 10년 전에는 땡땡에서 지금은 뭐뭐로 바뀌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10년 전에는 직업가치관 성취였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성취도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걸로 볼까요? 바로 안 잘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 굵고 짧게보다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호한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이게 10년 전의 답변과 올해의 답변을 비교를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 패널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글쎄 뭐 사실은 솔직히 회사 오래 다니는 게 좋은데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패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찬성. 네. 그래도 조금 더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좀 추상적이지만 성취도 이런 것도 따져야 된다. 그러면 반대 편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들어주세요. 소장님하고 박조은 기자는 당연한 거다. 네. 그리고 교수님하고 알파고 기자는 반대. 일단 반대 의견부터 들어보죠. 젊은 세대인데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일단 저는 사회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러한 안심 감정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떨어지고 다음에는 생산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업인들이 그러한 감정보다는 나는 더 도전할 수 있는 직장, 내가 제 자신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구해야 된다. 알파고 기자가 너무 젊어서 이렇게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자, 박종훈 기자는 어쨌든 당연한다고 봤는데 직장 생활 이제 꽤 하셨죠? 네, 제가 이제 7년 차죠. 네, 어떠세요? 저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사실 좀 좋은 직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 이 분야를 취재를 하면서 불안정한 직업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그 을 중에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보좌관들이에요. 국회 보좌관들은 국회 사무처 소속인데 사실 이 의원들이 이 목숨줄을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고용했다가 내일 이 퇴직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의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이고 요즘 한참 국감인데 국정감사 아시죠? 예,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 성과에 따라서 끝나고 나서 이 의원이 보좌진을 싹 교체하는 의원 수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실적이 그렇죠. 안 좋아서요. 네, 그러니까는 이 국회 사무처 공무원인 사실 이 명목상은 공무원인 이분들도 이렇게 불안정한 이 고용이 유지되는 걸 보면서 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소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알파고 기자 말대로 제가 젊었을 때는 분명히 저도 반대 들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을 갖는다, 수익이 있다, 이게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정말로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 지금 이 나이에. 네.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제 친척인데요. 뭐 누구라면 다 알겠는데. 누군가. 그분이 지금 150만원 월급도 네. 좋답니다. 일자리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욕심이 큰 거예요. 연금 있으신 분이에요? 연금 없죠. 없으니까, 왜냐하면 연금은 이미, 개인 기업은 이미 정산을 해서 젊었을 때 이제 10년, 20년 단위로 정산해서 다. 교수님도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업을 한번 회사를 바꾼 적이 있으시죠? 예, 저는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 네, 뭐 저도 이제 뭐 유망한 공무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 과감하게 어느 날 갑자기 난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로운 것이 뭔가 흥분과 스릴 이것이 어떤 삶의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이제 그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특히 그 젊은 층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야 사실은 국가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한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현실 안주적인 젊은이들 양산한 것은 우리 그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바꿔 얘기하면 그래도 과거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에는 생활은 팍팍하고 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주는 뭐 이런 사회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래도 내일 조금 뭐 10만 원, 20만 원도 더 모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어렵더라도 일단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뭐 또 도전을 하는. 그런데 지금은 생활 전체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이렇게 도전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 안주하는 즉 허리띠 졸라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있는 거 그냥 먹고 그냥 마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어떤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 즉 희망을 제시해야 우리 청년들이 네. 거기에 매진해서 한번 도전도 해보고, 즉 투자가 있어야 결국은 이제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진취적인 것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